앞으로 자동차 업계 어떻게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할지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부터는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증시 마감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은 자동차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이런 명령이 바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계속해서 긴장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자동차주,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주들이 대거 빠지면서 간밤에는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재밌게도 지표는 좋게 나타났어요. 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GDP,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은 2.4%로 집계되면서 기존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 이런 국내 GDP는 좋게 나왔다. 성장률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은 예상치보다 직전주 대비 1,000명 감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감소했다는 거는 고용이 미국에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용도 잘 되고 있고 GDP도 성장성이 뭐 괜찮다. 예상치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성장성이라든가 경기 자체가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지금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어제와 오늘 이렇게 좀 작용을 하면서 기술주도 그렇고 이 자동차주들 중심으로 좀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사실 지난 거래일 장 마감 이후에 이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언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장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정말 큰 타격을 받았던 기업들 함께 분석을 해볼게요. 역시나 자동차주겠죠. 앞서 브리핑에서도 만나보셨듯이 테슬라와 조금 흐름이 갈리고 있는 포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상승폭을 그렇게 유지해주지는 못했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장중에 한 5%까지도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상승성이 나오다가 장 마감으로 가면서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약상승으로 마감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쨌든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다른 자동차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강한 추세였는데요. 일단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그래도 적어도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는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이런 차량들을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주 뭐 이런 데서 생산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급자족한다라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입차에 대해서 이제 25%를 낼 필요가 없다는 측면인데요. 다만 지금 부품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 역시 수입을 해오죠. 네. 뭐 막상 우리나라한테도 수입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LG 뭐 이런 배터리 같은 거,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화학 이런 회사들한테 이렇게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있죠. 네. 이렇게 건전지처럼 생긴 거. 그거 4680 배터리 이런 것들을 뭐 납품을 하고 그런 점들.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에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부품이라던가 배터리라던가 이 점은 어쨌든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아니다라는 점이 결국 이제 상대성 이론인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 테슬라가 좀 괜찮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되고 경쟁력 면에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뭐 차트적인 측면을 좀 보시면은 어제 굉장히 이제 간밤에 변동성이 컸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큰 약간 십자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래로도 꼬리가 달렸고 위로도 꼬리가 달렸잖아요. 지금 오늘 봉을 좀 크게 보면은 아래로도 꼬리.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이게 막 확 떨어졌다가 25% 관세한다니까 또 다른 기업들보다 괜찮네. 또 확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을 힘겨루기 공방을 하다가 결국은 그 가운데
좀 가운데를 유지하는 그래서 약간 십자가형 패턴이 나타났는데 저는 뭐 이런 점들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왜 그러면 이 테슬라가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이 컸단 말이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컸고 이런 점들이 이런 십자가형 패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반전을 꾀하는 저점에서의 십자가 패턴은 좀 반전을 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중에 좀 크게 올랐을 때는 6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2점을 좀 돌파해 나가는 이런 흐름도 나타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테슬라 현재로서는 저점에서의 반등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점에서의 참 변동성 높은 십자가형 이 양봉은 앞으로 반등 추세의 신호탄이다라고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의 상승분은 지켜내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흐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테슬라와 약간 대비되는 기업들이 GM과 포드인데 GM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네. 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40%를 들여오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포드도 같이 하락을 했네요. 포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80%를 지금 미국 내에서 조립 생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GM과 이제 스탈란티스는 이제 미국 내에서 55%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점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2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부품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좀 사들이겠죠. 자, 이런 점들이 좀 큰 폭의 3% 넘는 약세를 나타냈는데 다만 이제 괜찮은 점은 저는 긍정적인 게 가치평가상 굉장히 저평가됐다. PER이 4.95고 PBR이 0.88인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종목들은 대부분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 고평가라고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은 뭐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을 평가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잘 나가니까, 네. 그만큼 수익성도 잘 되고 매출도 잘 올리니까 미래에 가깝게 뭐 빠르게 2배, 3배 성장할 것을 미리 땡겨서 가치평가상 PER이라든가 PBR, EV, 에비타 이런 것들이 좀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봐도 굉장히 이 정도는 저평가된 거죠. PBR이 1이 안 된다는 거는 미국 주식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좀 가격 하락, 이런 자동차 관세로 인한 하락들이 오히려 이 주가 매력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게 그럴 만한 게 계속 떨어졌어요. 사실 뭐 이게 보시면은 2023년부터 엄청난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여긴데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2024년에 한번 반등이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스란히 좀 빠졌던 이런 거고 이런 점들이 뭐 대세가 테슬라 쪽으로 약간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의 그런 것들로 범주에 속하는 포드가 좀 많이 빠졌던 건데 뭐 차라리 이렇게 됐고 최근에는 흐름도 어느 정도 좀 돌아서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좀 가치평가상 저평가된 부분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포드에 대한 투자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길게 장기적으로 함께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종목 중에서도 정말 몇 안 되는 저평가 중인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포드도 함께 눈에 담아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던 자동차주 함께 다뤄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간밤 종목단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때문에 평가 절하된 기업으로 AMD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최근에 제프리스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로 어제 수치를 보면 한 3% 넘는 급감이 나왔는데 AI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또 들어있었나요?
네, AI 관련해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라는 아. 측면이 지적을 받았고, 그런 점들 때문에 약간 평가가 좀 낮게 평가받으면서 목표 주가가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AMD가 AI, 요즘은 뭐 AI 반도체, 뭐 브로드컴이 떠올랐던 거 자체가 이제 AI 추론형 반도체 이런 쪽으로 떠올랐던 거고, 자, 그런데 브로드컴은 그렇다 치더라도 AMD는 좀 길이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전부 다 AI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나까지 달려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예, 만약에 뭐 일부 리그에 속하지 못한다면은 네. 그 뒤에 쫓아가기보다는 차라리 또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는 게 낫죠. 새로운 것을. 네,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뭐 다른 분야 CPU 쪽에서 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CPU.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보면은 뭐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서 잘하죠. 한국에서 굉장히 뭐 D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특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굉장히 50% 이상의 성장성이 보였고. 자,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잘하는데 한국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잘 못하고 미국이 굉장히 잘하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이 바로 CPU다. CPU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CPU의 강자는 인텔이었죠. 네. 그래서 인텔 이제 i7, i9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요즘은 이 AMD에서 CPU 라이젠이요. 인텔의 이 i 시리즈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CPU가 나 같은 경우 나는 라이젠, AMD의 라이젠을 쓰고 내 친구는 인텔의 것을 권유한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네. 왜 그러면은 인텔 거는 호환성이 좋아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해도 구동해도 프로그램이 작동이 잘 됩니다. 근데 라이젠은 호환성이 좀 안 돼가지고 그거를 전문가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좀 약간 버벅거리거나 뭐가 프로그램 잘 안 돌아가는 뭐 그런 호환성이 있는데 요즘은 이 AMD의 CPU 이 라이젠도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네. 그냥 뭐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이든 뭐 게임이든 뭐든 다 잘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그 전문가들 점수 매기는 게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CPU 점수 글로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라이젠이 인텔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진짜. 그래서 지금 판매량 같은 경우도 AMD가 굉장히 CPU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GPU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라데온으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시리즈를 이기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잘 따라 붙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적으로 봤을 때 CPU 이런 쪽으로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AMD 이렇게 보면서 지금 주가 차트상으로 봐도 굉장히 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큰 상승성이 좀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CPU 그래픽 디자인 이런 말씀을 참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네.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도 좋아하죠. 네. 그래서 더 이렇게 관심을 네. 갖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AMD 다뤄봤고요. 전반적으로 미증시 마감 상황을 보면 좀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M7 기업들 안에서도 흐름이 엇갈렸는데 오늘 밤에 들어가 볼 관심주로는 또 M7 기업 가운데서 한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게 사실 뭐 기술주가 어제는 좀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네, 간밤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애플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상승성이 소폭 나왔어요. 장중에는 좀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나왔고, 자,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장중에 오늘 보면 7.9%나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렸습니다. 약간 테슬라랑 비슷한 흐름.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증시의 약세일 때도 5일 이동평균선을 좀 이렇게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살금살금 올라가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좀 추세가 상승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 7% 넘는 상승 나오면서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라는 측면들 좀 돋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폰에 대한 스마트폰 꾸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있고 지금 책, 음악, 비디오 이런 것들을 다 어플리케이션 이런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앱스토어에서 콘텐츠를 제공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애플이 생태계를 잘 구성을 했죠. 결국 애플 핸드폰,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안드로이드로 넘어갈 수 없게끔 그런 생태계들을 잘 구성했기 때문에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이제 학생들이나 무조건 아이폰을 써야 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브랜드 이미지를 맞아요. 해놔버려가지고 이 향후 이제 어린 학생들이 커서도 약간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제 행동할 것 같아서 어쨌든 애플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다. 결국 브랜드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뭐 기술력이 확실히 막 성장성이 확 치고 올라오고 이런 거는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럼 뭐 AI 같은 경우도 잘 엄청난 성장성은 없죠. AI도 애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마케팅이 워낙에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구성, 애플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주가 수준상 올라갈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애플 오늘의 종목으로 좀 꼽았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둘러보면 제 또래 중에 갤럭시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만 보통 쓰고 있고. 자, 이렇게 오늘 밤에는 애플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